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용입니다. 오늘은 맹자를 원문으로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한문 문법 분석을 통한 맹자의 자세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문 해석, 그동안의 한문 해석을 논어를 교재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했는데 오늘은 맹자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로 물리특이라고 제목을 조금 과감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맹자를 교재로 해서 또 물리가 터지거나 물리가 나거나 그래서 어느 한문 경전이든지 자유롭게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맹자를 가지고 물리를 트자 그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맹자의 문장의 특징이 아주 표준적인 문장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법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공부하고 앞으로 맹자를 공부할 건데 논어의 특징은 뜻이 숨겨져 있는 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맹자는 뜻이 많이 드러나 있는 양문으로 자세한 설명을 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어는 압축적이고 생략이 많아서 거의 고사성어, 성어 수준의 문장이 많아서 그 뒤에 있는 뜻을 알지 못하면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결초보은이다 그러면 요 뜻이 결초,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요 말로만 봐서는 무슨 뜻인가 알 수 없는데 요 뒤에 있는 스토리, 배경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논어는 그렇게 압축적이고 생략이 많아서 뜻이 숨겨져 있는 음문이라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맹자는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한 시원하고 명쾌한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문이고 문장 체제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문 고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논어는 여러 번 읽어야지 그 뜻을 알 수 있는 아주 숭늉처럼 구수한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논어는 겨울에 읽고 맹자는 여름에 읽어야 제맛이다. 시원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지금 향당 거의 반쯤 강의를 하고 있는데 논어에서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맹자를 아주 술술 읽을 수 있도록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맹자의 제일 첫째 편명은 양해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해왕 편을 상하로 나눠서 두 편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그 첫째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해왕 편은 맹자의 첫째 편으로 맹자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왕 아주 근본이 되는 편명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장 맹자견 양해왕 이렇게 시작하는데 맹자는 주어가 되고 견은 보다 서술어가 되고 양해하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래서 한문의 전형적인 문장 형태를 갖고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맹자가 견은 그냥 보던 게 아니라 만나보다. 누구를 만나봤냐면 양해왕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양해왕이 누군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양해왕을 설명하자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는 이렇게 있으면 중국의 여기 진나라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그 옆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있고
그 위에 연나라가 있고, 그 밑에 제나라가 있고, 밑에 초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춘추오패라고 연제초 진진 이렇게 있는 때가 이게 노너의 춘추시대 노너의 공자님 시대인데 지금 전국시대의 시작은 이 진나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진나라가 제후의 나라인데 진나라의 대부들이 진나라 제후를 몰아내고 각각 나라를 3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나라가 생기고 위나라가 생기고 한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위하는 대부가 제후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왕을 참칭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진나라가 조위 안으로 나누어지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는 맹자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위안 세 나라가 대부의 신분이면서도 제후를 몰아내고 거기다가 왕이라고 왕을 참칭해서 이때부터는 천자가 아닌 제후들도 다 왕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아주 혼란한 약육 강식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뿐만 아니라 옳을 의도 주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리가 무너져서 옳음이 무너져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해왕은 위나라의 왕인데 이 위나라가 지금 요 진시황의 진나라 때문에 자꾸 영토를 빼앗겨서 원래 있던 영토보다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서 황하강 서쪽을 다 잃고 이쪽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쪽에 있던 수도를 잃어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걸 대량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이름을 따서 위나라라고 안 하고 위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위나라란 뜻이다. 그리고 해는 죽은 뒤에 붙여주는 시호입니다. 그래서 왕은 천자가 아닌데도 붙여줘서 양해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왕은 여기 위나라의 대부가 군주가 돼서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나라 해왕, 양해왕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왕이 자꾸 나라를 빼앗기고 나중에 제나라와 또 싸워서 나라를 또 땅을 많이 빼앗기고 그래서 비례후패에서 아주 현자들을 불러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현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보고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나라로 가서 양해왕을 만나봤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왕알 수 불원 천리 일에 역 장유 이리 오구코 그래서 이게 왕알 양해왕이 말했다. 맹자를 보고 맹자를 만나서 양해왕이 말을 했습니다. 수 불원 천리 일에 그래서 수가 주어인데 수는 장로 지칭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왕이 맹자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도 맹자를 높여서 선생님께서 불원 천리 이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분장이고 여기에 문장입니다. 그래서 불원 천리를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불이 조동사 부정하는 부정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원이 형용사인데 천리가 목적어가 됐습니다. 목적어. 그래서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형용사를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형용사를 동사로 해석할 때는
의동 동사나 아니면 사동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 논어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의동은 뭐뭐라고 여기다. 사동은 뭐뭐 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은 의동으로 멀다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불어나면 멀다고 여기지 않고 무엇을 멀다고 여기지 않냐면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그리고 찾아오셨으니 저를 만나러 오셨으니 역 또한 장은 장차에서 부사적인 역할도 하고 장차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조동사 역할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 또한 장차 유가 있으면 뭐뭐가 있다. 주어가 이 뒤에 오겠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건 의문사, 의문. 그래서 리 오구 코 그래서 이가 나왔으면 전치사 이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와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래서 동사 앞에서 이 명사 이렇게 묶어서 동사를 꾸며주는 뭐뭐로서 수단, 자격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동사가 리가 나왔습니다. 리는 형용사 이롭다 그러지만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오국이 목적어로 나의 나라를 이는 사동으로 이롭게 하다. 그러니까 장차 이롭게 할 것이 있습니까? 의문. 이롭게 할 것이 있습니까? 의문으로 되기 때문에 요 이는 요 명사가 생략된 지가 생략된 그런 문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오고 동사가 곧바로 나와줬으면 여기에 지가 생략됐다. 그래서 지를 넣어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는 뭘 뜻하는 지냐 그러면 선생님께서 천리를 멀다 생각하지 않고 찾아오셨으니 또한 장차 그 찾아오신 것 때문에 찾아오신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것이 주어 그것이 있겠습니까?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양해왕이 공자를 만나자마자 우리를 이롭게 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뭔가를 얘기를 해달라. 이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 하신데 그래서 견은 현으로도 읽기도 하고 견으로도 읽기도 하는데 윗사람 배울 현이지만 지금은 맹자를 더 높이기 때문에 견으로 읽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견 양해왕 왕알 수불언 천리 이래 천리를 멀지 않다고 여기고 오셨으니 또한 우리나라로서 그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장면에 맹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주어 하필하면 왜 꼭 둘 다 의문사 말하다 이익을 말하십니까? 또한 있다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라는 것은 일본어로 의로운 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리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의로운 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과 의는 곧 불구리나 그러나 미상
불리야. 그래서 아주 인과 의는 항상 리를 구하지는 않지만 불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익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인과 의에 기반한 의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불의의 리를 말하기 때문에 맹자가 왜 꼭 리를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육강식의 시대고 그래서 약한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부국 강병책을 논하는 양해왕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권을 잡으려는 패도정치, 맹자가 싫어하는 패도정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해왕이 말하는 리는 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불의의 리이기 때문에 맹자가 왜 꼭 리를 말합니까?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은 또한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직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 이 의는 뭐뭐일 뿐이다. 뿐이다와 호응을 해서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다는 정조와 김조순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오직 뭐뭐일 뿐이다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과 의가 무엇을 얘기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인자라는 것은 심지덕이고 애질이다. 주자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다. 의자라는 것은 심지제이면서 사지의다. 이렇게 또 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이고 의라는 것은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고 일에 마땅함이다. 이렇게 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건 인을 실천하는 마음과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맹자가 양해왕이 리를 물어봤을 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바로 요 장의 주제가 되는 주제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꼭 리를 말하느냐?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논어로 꾸몄다 그러면 하필왈리 역유 인의 이의 요 문장만 딱 던져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석을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줄이면 요 하필왈리 역유 인의 이의가 바로 주제문이면서 요 문장의 핵심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다음 문장은 맹자가 친절하게 요 주제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알은 왕이 말했다, 양해왕이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어서 여기도 맹자가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 말하다, 주어, 동사, 여기 하이리 오국을 목적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왕께서 무엇으로써 하이, 이게 전치사인데 후치사로 보면 후치사, 무엇으로써 우리 나라를,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할까? 그런 말을 하면 대부 또한 무엇으로써 우리 대부의 가문을 이롭게 할 것인가 말할 것이고 그걸 궁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서인도 또한
무엇으로서 나의 몸이나 나의 가족을 이롭게 할 것인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가 교는 상으로 봐서 서로 정은 정벌하다 그러니까 정벌하여 탐하다 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라는 건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탐하여 무엇을 탐하냐면 이익을 탐하여 그래서 나라가 위급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위태로워질 뿐입니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국과 오가와 오신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천자가 있고 천자는 원래 왕이라고 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후가 있습니다. 제후는 공이라고 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있고 서민이 있다. 서인이 있다. 이렇게 1, 2, 3, 4, 5, 5계급이다, 5계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자가 왕인데 지금 주나라가 없어지지는 않고 위나라 밑에 조그맣게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후격인 사람들이 지금 왕을 참칭하고 있고 특히 위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는 대부가 또 공이 돼서 왕을 칭하고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왕, 공, 대부, 사, 서인이 서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승지국의 시기곤자 필천승지가 요 얘기는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승지국의 시기곤자 필천승지가 그래서 만승지국에서 시가 윗사람 죽일 시 서술어 기군 그 임금 군주를 그래서 그 군주를 죽이는 자 그래서 자가 나왔습니다. 자는 앞에 서술어를 받아서 서술어 플러스 자 뭐뭐 하는 자는 그래서 시하는 자는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만승지국은 요 앞에 어자가 생략돼서 전치사 만승지국에서 그 만승지국의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승의 가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A 자 이 부분은 비야 고문으로 A는 A한 것은 A하는 사람은 B이다 그런 뜻으로 만승지국에서 그 군주를 윗사람을 죽이는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천승의 가문이다. 그래서 이 만승이라는 요 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 승은 마차 한 대의 단입니다. 그런데 마차 한 대는 말이 4마리가 끌고 그리고 갑사 전투병이 3명이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 보병이 또 72병이 있답니다. 그 뒤에 또 보급하기 위해서 소가 20두가 따라가고 그래서 1승이라고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 4마리, 전투병 3명, 보병 또 소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아주 큰 그래서 만승지국하면 천자의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의 나라에서 그 천자를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천승의 가문이다. 요 가라는 것은 천자 밑에서 일하는 공경의 가문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자 밑에서 천자의 명령을 받는 천자의 신하가 바로 그 윗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다 하는 뜻으로 서로 이익만 취하려고 하다 보면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또 이어서 천승지국 시기군자, 그래서 천승의 나라 그러면 이 부분은 제후국, 제후의 나라, 그 제후의 나라에서 그 제후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백승지가입니다. 이 백승지가는 대부의 가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가 생략돼서 전치사 어는 문장 맨 앞에 오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가 생략돼서 천승지국에서 그 천승지국의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부의 가문 백승지가입니다. A, B. 그래서 A는 B입니다. 이 부분이 주어고 이 부분이 서술어 문장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만취천원, 천취백원, 불이불다의, 그래서 여기서는 취하다, 천을, 그래서 천을 취하는데 누가 천을 취하나 이게 불명확한데 이 부분은 언을 지로 봐서 요 지가 앞으로 나갔다, 만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서 천을 취하고, 이 얘기는 만승의 천자에게서 제후가 그 10분의 2를 취하고, 그래서 만승의 천자는 제후에게 그 땅에 자기 땅의 10분의 1을 나누어 줘서 그걸 다스리게 하고 그걸 봉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천취백원 하면 천에서 백을 취한다 그러면 천승의 제후국에서 대부가 그 10분의 1인 100을 취한다. 이걸 전체적으로 봉건제도를 설명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불이불다의, 불이는 생각하다 로 보면 불다를 목적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러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건제도가 지금 만에서 천을 취하고 또 천에서 백을 취하고, 그게 봉건제도인데 그게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어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해서 풍족하게 느껴서 서로 잘 돕고 살으면 되는데, 구는 만일, 그래서 구 위까지 합쳐서 만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위는 그냥 되다, 뭐뭐가 되다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를 뒤로 하다, 이 의를 먼저 하지 않고 위를 뒤로 하게 된다면, 만약 의를 뒤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익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불탈이면 불염입니다. 그래서 탈은 빼앗다. 불염은 이게 만족하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릴 정도로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승지국의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천승지가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게 되는 것처럼 만에서 천을 취하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을 못하고 의를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우게 되면 다 빼앗지 않으면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요인이 유기친자야 그래서 유자용법이 나왔습니다. 뭐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미유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는 앞에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서술어가 인하고 유가 서술어입니다. 인하면서 인한 사람이 그러면서도 유는 버리다. 유기하다 그럴 때 유자입니다. 그 친 어버이를 그래서 인하면서도 그 어버이를 버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유의이 후기군자야 그래서 의로우면서 그 군주를 뒤에 두다, 뒤로 하다. 그래서 여기는 배반하다. 그래서 의로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군주를 배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취하려고 서로 노력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서로 죽이고 시해하고 또 빼앗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반해서 인하다면 그 어버이를 잘 보호하고 의하다면 또 그 군주를 잘 지킬 것입니다. 인과 의가 있으면서도 어버이를 버리고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 역, 왈, 인의, 이의, 하필할, 이 그래서 여기에 왕, 하필할, 리, 역요, 인의, 이 요 주제문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또한 말해야 됩니다. 인과 의를 말해야 될 뿐입니다. 왜 꼭 이를 말하십니까? 그래서 양해왕이 맹자께서 우리나라에 찾아오셨는데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어찌 이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장면에서 맹자가 왜 꼭 이를 말하십니까? 또한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왕이 리를 말하면 어떻게 무엇으로써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 말하면 대부 또한 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서인도 또 리를 말하고 그렇게 되면 상하가 서로 이를 탐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승지국의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그 신하인 천승지가이고 천승지국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그 신하인 대부의 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에서 천을 취하고 천에서 백을 취하는 것은 봉건제로서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풍족하게 잘 되는 그런 제도이지만 그렇지만 의의를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운다면 그러면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탈,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을 앞세우면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사람은 여태까지 있지 않고 의가 있으면서도 그 군주를 뒤로 두고 배신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오직 인과 의를 말할 뿐입니다. 왜 꼭 리를 말하십니까? 그래서 맹자가 양의 양을 조금 꾸짖듯이 말하는 장면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맹자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